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비대위원장 양기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SNS에서는 우리 국민들 따뜻한 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격려하고 이겨내자, 이런 뜻으로요, 샵 힘내라 대구, 샵 힘내라 경북, 그리고 샵 고마워요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해시태그 달린 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최전선에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고 있는 많은 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앞으로 서울시 대응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봉쇄라는 단어 때문에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하나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이게 최대한의 봉쇄 조치가 도대체 뭐냐, 이런 논란이 된 건데요. 청와대는 대구 경북 출입을 봉쇄한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한 내용 정치 속내에서 정치용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 증액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부 속 인터뷰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데이입니다. 네, 샵 힘내라 대구, 샵 힘내라 경북, 샵 고마워요 질병관리본부, 이런 해시태그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응원합시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샵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 지역 소식도 보내주세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우리 동네 상황은 어떤지 여러분 한 분께서 코로나 특파원이 돼서 소식 알려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 10,000원 상당 편의점 상품권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라이브 비데이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505. 라이브 비데이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정상근 기자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음악만 비장한 게 아니라 저희만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이게 정말 살아남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정도의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크게 불안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 확진자 현황이 오늘 오후 4시 발표가 있었어요. 코로나19 확진자는 84명이 추가돼서 국내 총 977명, 정말 1000명을 앞두고 있네요. 네. 사망자가 한 명 또 추가됐습니다. 총 10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확진자 가운데서 특별히 우려되는 사람들이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국내 대형 교회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명성교회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명성교회 부목사는 이전부터 좀 주목이 됐었던 사람인데요. 이 경북 이 청도의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이 교인 가족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목사 그리고 이 교역자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이 지인의 자녀 한 명이 함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 명성교회에서는 총 2명의 양성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뭐 이 부목사는 그 지난 21일부터 좀 보건소를 찾았고 보건소 요청에 따라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이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일요일인 오후 16일 오후에 이 예배에 참석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명성교회 측은 당일 그 시간에 예배를 본 사람이 2,000명 정도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 이 추가 코로나 확진자가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부목사는 그 예배당에 교역자들 석이 따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한 40-50명 정도의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명성교회 측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명성교회 측은 일단 모든 교회 시설을 폐쇄를 했고요. 당분간 주일 예배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 교회 자체적으로 TF를 꾸려서 이 확진자 2명의 접촉 동선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 교회 전체 교역자 약 80여 명에게 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김사만 김하나 부자의 목사 세습 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사실 귀에 익은 이름이죠. 네, 교회이긴 한데 국내 최대 교회 중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무려 8만여 명에 이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하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를 나오는 출석 교인은 한 6만여 명가량 된다고 이 명성교회 측이 전했습니다. 일단 이분이 어떤 활동,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도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을 했느냐, 네네. 이런 부분부터 방역 당국에서 아마 검토에 들어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직업으로 눈에 띄는 분이 대한항공 승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이 대한항공 소속의 객실 승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은 그 오후 방역을 위해 그 인천국제공항 오퍼레이션 센터를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해당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객실 승무원인 만큼 좀 밀접 접촉이 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에서도 이 응급실 간호사가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응급실이 긴급 폐쇄가 됐는데요. 이 경찰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의심 환자가 있기는 했지만 이 환자가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에 대한 감염 경로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나 뭐 항공사 승무원이나 간호사 다 이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직업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정말 이 신천지라는 이름을 하루에 몇 번이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신천지가 결국 우리는 이제 종교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이제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명단 전체는 제공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받아서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시작으로 이 전체 신천지 신도들을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조사 결과를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대부는 어제 이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장을 중심으로 신천지 측과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라면서 전체 신도 명단 제공, 이 보건당국의 검사 적극 협조, 이 교육생의 검진 유도 등 이 신천지 교회층의 협조를 이끌어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시킨 이상 이 신천지 교회 측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 이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지를 신천지 측에 알렸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신천지가 제공하는 전체 신도 명단에 이 정식 신도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예비 신도라는 지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교육생인데 이 교육생의 명단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중대부는 신천지 측에 이 교육생 명단 제공도 요구를 했는데 신천지 측은 이 교육생은 지회 차원의 예비 신도이므로 이 중앙 차원에서 명단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은 오늘 그 신도들에게 보낸 특별 편지를 통해서 이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서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천지 성도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생이 많은 줄 안다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이번 고난을 이겨나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짚어주신 교육생 문제가 네. 지금 신천지 전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생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문제는 이분들이 자신들이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빨리 이 정부에서도 이게 중앙명단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상황인 게 신천지에서도 지회라서 모른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지회를 통해서라도 그러면 그동안 접촉했던 사람들을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네. 또 지금 명단도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다. 시설도 그런 네네. 얘기가 벌써 나오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 시설에 강제 진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경기도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과천시 벼량동의 모 쇼핑센터 4층에 있는 이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기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신천지 시설에 대한 진입은 지난 16일 이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지난 24일에 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됨에 따른 그런 조치인데요. 도는 시설 내부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포함해서 예배 참석 교인 1만여 명의 명단과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 강제 역학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출석 신도들에 대한 격리 및 감염 검사 등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 진입을 하긴 했지만 이 진입 과정에서 신천지 측과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지원 인력 25명, 공무원 20명 등이 동원이 됐고요. 만일을 대비해서 경찰 2개 중대 150여 명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없어서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제출받은 부분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것만으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압박을 할 경우에 네. 오히려 더 숨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이 그쪽에서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또 이 부분도 좀 반론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신천지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는 게 가장 빠른 답이겠죠. 그러게요. 이 신천지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니만큼 우리 뭐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물론 지금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고위당정청 회의도 다시 열렸잖아요. 오늘은 혹시 무슨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도 대구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네네, 일단 그렇더라고요. 이 추경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당정청 회의에서 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짜면 이 국회가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빠르면 2월 그 임시국회가 끝나면 그 3월 중순 통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당정청은 2조 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것에 대비해서 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이 천재지변 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이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발한 뒤에 대통령은 국회에 이를 보고해서 승인을 얻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조치 후보고 형태의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가진 비상 권한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 이 마스크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든지 뭐 국내 생산량 전부를 뭐 내수로 전환한다든지 사재기업 비축 등 불법 행위를 색출한다든지 등의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이 각급 학교 개학에 따른 맞벌이 부부 돌봄 서비스 대책,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모든 시설 폐쇄 등 강제 조치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 이 봉쇄 정책을 극대화해 타 지역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해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당정은 봉쇄 정책이 지역 출입 및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역 차원의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방역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이 봉쇄란 말이 당연하게 전문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최근에 봉쇄란 말을 제일 많이 들은 게 우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봉쇄란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한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단어 하나하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와 관련된 소식도 가지고 오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재판까지 사실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그 2주 동안의 휴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그 주요 재판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 그리고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등도 이 재판이 줄줄이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 21부는 그 오늘 예정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의 그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속행 공판을 내달 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도 다음 달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은 27일로 예정이 된 상태인데요. 재판부가 이 역시 다음 달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사법농단 재판 역시 휴정기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이 됐다가 9달 만인 오는 3월 2일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 관련 재판도 일주일 뒤인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4달 4일로 계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역시 연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의혹, 그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등도 재판이 휴정기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앞서서 이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글을 올려서 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 그러니까 뭐 구속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뭐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재판까지 연기할까 싶은 그런 상황인데 쭉 지금 정 기자님 정리해 주신 거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엔 정말 굵직한 사건들이 참 끊임없이 있군요. 네. 그리고 예. 또 그 굵직한 사건들이 다 3월 9일 날 열리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정말 이게 쓴 웃음입니다. 뭐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아마 정기자님도 이렇게 웃음을 터뜨리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코로나19 업무 담당하던 공무원이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오늘 오전 9시쯤 이 서울 한강대교 인근 수상에서 이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소속 공무원 30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전 4시 57분쯤 이 서울 서초구 동작대교에 차량을 세우고 투신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최초 경찰은 남성의 차량이 이 동작대교 난간에 부딪힌 것을 보고 교통사고로 인지해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없어서 이 폐쇄로 TV를 본 결과 이 남성이 투신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소속인데요. 이 재난안전을 담당해서 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이에 이 남성의 사망 경위 그리고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 중입니다. 관련 업무긴 하지만 직접 방역 작업을 하던 곳은 아니라서 네네. 어떤 일인지 좀 경위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국회 본회의까지 취소되는 상황을 빚었던 네. 그리고 바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나 의원들이 코로나19 검사 받았는데 다 음성 나왔죠? 네, 다 음성 나왔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 곽상도 송원석 의원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교안 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음성 판정 소식을 알리면서 앞으로 차분하게 일정을 소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통합당 주요 관계자들이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서 그 여야는 국회 의사 일정을 재개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취소된 그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내일 오후에 열릴 전망인데요. 네. 본회의에서는 이 코로나 3법 등 법안 처리 그리고 연기가 됐던 정치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제발 싸우지들 마시고 좀 필요한 일들을 꼭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505는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실시간 교통전방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윤여은 씨 나와주세요.
네, 고속도로 교통량은 적지만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암 순천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벌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중원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남구미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 정체고요. 이후로는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송리를 중심으로 양방향 모두 2km씩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화성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마음에도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다. 서울이 뚫리면 한국이 뚫린다. 내가 방역 박태일이 돼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철통 수비하겠다. 이런 각오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고 있다고 하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생이 정말 많으시겠습니다. 네네네. 예.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시장님 보시기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얼마나 위급하다, 위중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국가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 확산의 공포가 지금 고조되면서 일상이 멈췄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오후 5시 현재 확진자가 977명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1000명을 곧 넘어설 기세인데요. 예. 물론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총 확진자가 36명이고요. 그중에 9명이 완치돼서 퇴원했고 현재 27명이 격리 치료 중인데 중증 환자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금 신천지교 관련 이 확진자가 엄청 확대되고 있고 또 서울에도 은평성모병원에 추가 확진자가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금 민감하게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어제 이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심각이라는 단계로 하면 지자체 역할도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거의 중앙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른바 질병관리본부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지방 정부가 나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면 결국 이제 지방 정부가 할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7대 선제적 대응책을 내놨고요. 예. 사실 이미 심각 단계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고 또 지난주부터 심각 단계 상황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건의했던 것도 서울시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최대 고비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긴급하고 또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게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아침 출근 시간에. 예.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또 투자 출연기관 모두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가지고 모두 10시에 출근해라. 예.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또 지금 우리가 대한상의에 요청을 해서 대기업이 22군데도 동의하기로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복지시설 3,600군데 그다음에 어린이집, 문화시설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모두 임시휴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 이런 비상한 각오로 저희들 임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또 메르스 때도 굉장히 이제 선제 대응에 있어서 잘 하셨다는 그런 평가도 받으시고 경험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발표하신 것 중에 제가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어제 이제 25개 구에서
그 전 보건소 일반 진료 기능은 중단하고 선별 진료소를 강화해서 24시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사례 정의보다도 훨씬 넓게 뭔가 이상이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딱 듣고 저는 생각이 든 게 그럴 만한 어떤 인력이나 자원이나 이게 가능할까라는 좋은 방법인데 그런 걱정도 좀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메르스의 경험 때문에도 그 당시 선별진료소를 사실 체계화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선별진료소가 강화되고 여기에 시민들을 전부 맞아서 확진 여부를 결정해 줘야 이게 이제 확진자를 저든 빨리 찾아서 치료해 주는 게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조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뭐 어디 보건소에 선별진료소에 갔더니 뭐 무슨 사례 정의 때문에 그냥 돌려보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에 확실히 없애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해야 기존의 병원을 사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반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원이 오염돼 버리면 정말 이거는 비상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회의에서 제가 보건소장님들에게도 이걸 언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 진료소를 필요하면 뭐 이제 원하는 곳은 다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은평 쪽을 갔다 왔는데요. 뭐 예컨대 서북병원 같은 그동안에 없었던 곳도 지금 하나 지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은 보건소에 있던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곳마다 지금 선별진료소를 만들 생각입니다. 아, 이미 이제 추가로 진료소를 설치하는 작업을 또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지금 코로나19를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증상이 설령 증상이 있어도 가볍게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아이들 뭐 노약자들 이런 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학교 개학도 일주일 연기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좋은데 필요한 조치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어떻게 하냐. 이게 뭐 돌봄 공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대비책이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럼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시설이 휴원을 하더라도 필수적인 서비스는 유지된다. 그래서 돌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돌봄 시설이 휴원 조치는 했지만 보육교사나 모든 시설의 종사자는 평상시와 똑같이 정상 출근해서 근무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월급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그 시설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서도 뭐 끼니를 굶는 일이 없도록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급식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그 남녀 고용 평등법에 보장된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양육을 위해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민간 그 고용주들도 이걸 반드시 써서 그 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렇죠.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편인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서울의 대형 교회 명성교회에서 그 부목사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 바람에 이게 많은 분들이 그때도 모여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예배 신자들 사이에서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 좀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럼요. 지금 명성교회는 이제 국내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뭐 출석 인원이 거의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할 수밖에 없죠. 지금 확인된 환자는 2명인데요. 이미 함께
이게 이제 대남병원 어디입니까? 경북 청도에서 갔다가 지금 감염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동행했던 모든 분들은 다 전원 자가 격리 중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명성교회 모든 시설은 폐쇄됐고 또 예배도 지금 열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예. 주변 지역까지 방역이 끝났고요. 또 역학 조사를 해서 여기 확진자나 그 주변 사람들의 이동 어떤 동선이라든지 추가 접촉자 대상을 지금 파악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자, 이 지난 주말에도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광화문 광장 집회 막았었는데도 그때도 집회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정광훈 목사 구속은 됐습니다. 구속은 됐는데 오는 일요일인 3월 1일 날 또 이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방침이세요? 예, 지금 이게 사실 나의 건강만이 아니고 이게 집회에 참석하는 이웃들 그리고 이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저도 네. 그저께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은 이게 여러 가지 우려할 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없다. 특히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구속된 지금도 집회를 강행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바라고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 감염병법에 따른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이미 끝냈고 그리고 방금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경찰도 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도록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집회를 열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큰 충돌 없이 좀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신천지 확진자가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서 확진된 사람들이. 그래서 예. 서울시에서도 역시 이제 신천지 종교시설들 강제 폐쇄 시작하셨고요. 또 혹시 우려가 되는 신도들의 소재도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님께서도 이 신천지 측에 이 신도 명단 달라고 요청을 하셨죠. 예.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경과가 좀 있습니까?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신도 명단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서울시 쪽에 따로 얘기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신천지 본부 측하고 예.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중으로 중앙정부의 전체 신천지교 그 신자 명단을 주겠다고 해서 그게 입수가 되면 아마 서울시도 서울시 지역에 신자들의 명단을 받기로 했는데요. 예. 명단을 받는 즉시 저희들은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상이 있는지 대구 집회에 참여했는지 또 최근 집회 예배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자가격리라든지 또 여러 검사 이런 후속 조치에 신속하게 착수할 계획인데요. 예. 다만 지금 이제 이 명단이 과연 정확하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공했던 그 시설이 170개였는데요. 그중에 사실은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로 또 확인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낸 게 94개소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정확히 다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명단도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명단에만 의지하지 않고 경찰의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하고 빠짐없이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애를 쓰시는 만큼 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수록 또 중앙정부와의 협력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쓰시는 건 좋은데 중앙정부가 엇갈리게 되면 그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협조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5년 전에 그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그 당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좀 갈등을 겪으셨잖아요.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뭐 비밀주의를 고수하면서 환자 이동 동선이라든지 입원 병원 이런 모든 정보가 통제됐죠. 예. 그 당시 뭐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뭐 S병원도 아니고 D병원이라고 계속 나오면서 그 D병원이 도대체 어디냐?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삼성병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병원이라도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거를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감염병의 대응 원칙이 확고해졌습니다. 넉장 대응이 과잉 대응보다 낫다. 예. 또 투명성이야말로 감염병의 특효약이다. 말하자면 과잉 대응보다 거꾸로 과잉 대응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청취자분들. 알으셨죠? 예. 넉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예.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뭐 지금 중앙정부하고는 그런 측면에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네, 예. 다만 이제 뭐 아무래도 현장을 가진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중앙정부보다는 사실 현장에 이걸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뭔가 혁신적인 이런 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때로는 중앙정부의 그런 원칙을 좀 바꿔가기도 하고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뭐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요. 이 지금 비상 상황에서 말씀하신 그 비상 상황에서 우리 1,000만 지자체를 책임지고 계신데 서울 시민분들 또 서울시 주변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 말씀하시고 싶으실 게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 이게 1,000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무슨 경제 활동이든 뭐든지 서울이 중심인데요. 서울시는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까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5단계까지.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시 또 시민들의 협력, 시민들의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정부와 또 서울시를 믿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방 수칙 잘 지키시고 또 지금 요 한 일주일 동안은 가능하면 가급적 외출이나 사람이 많은 모임을 이렇게 피하고 또 밀착 접촉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끝날 때까지 저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길 부디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 인터뷰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문자 코로나 특파원 분들께서 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한님이요. 명성교회 확진 소식 접하고 마트 가보니 쌀, 라면 등등 많이들 사가느라 사람이 많다군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요. 대구 힘내라 질본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주셨고 3717님은 여기는 수원입니다. 상가와 식당 거리에 손님이 없고 왕래하는 사람들도 평소보다 훨씬 적어 도시가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저도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방송 듣고 차분히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움츠러들지는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진짜. 네. 5432님은요. 현재 코로나19 방역이 실패라면서 격리에 대비해 식의약품 등 사재기를 유도하는 카톡이 퍼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 이런 조장성 찌라시 큰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제발 이럴 때는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네. 0678님. 이제부터는 길 가다 함부로 침을 뱉거나 콧물을 길바닥에 푸는 행동 절대 못하게 하는 법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상생활의 예방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이 때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코로나19 상황 특파원으로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는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코로나19로 경제까지 얼어붙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추경 예산 편성과 심의 의결을 위한 초당적 협조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가진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 인터뷰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해야죠. 100번. 예. 100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경제에
그 하방 이 리스크는 리스크 수준이 아니라 이미 벌써 위험에 완전히 노출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굴러떨어질 겁니다. 예. 저는 정부한테 요구합니다. 더 큰 액수의 추경을 편성해도 국회에서 동의할 용의가 있고 예. 미래통합당도 적극 동의해줄 분명한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 또 이것저것 끼워넣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제 활성화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또 딴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껴놓으면은 시간이 끌어지고 더 어려움만 지금 가중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퍼붓는 방식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감세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거 일시적으로 그 대폭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한 분야에 투여하는 방식보다도 전체 국민 경제 전체가 지금 완벽하게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제 국민 전부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그 중요한 수단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저는 그래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시적 이 감면 조치를 과감하게 취할 필요도 있다. 추경하는 건 좋은데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확실히 정해놓고 하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입니다. 제가 또 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요. 네네. 추경 예산을 또 그 심의 의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요. 이것은 예산은 굉장히 그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처음부터 금액을 정해놓고 어디에 막 쓰자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도 이미 60조나 되는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에 편성된 그 60조나 되는 그 국채가 결국은 우리 후대 정부 빚을 지금 미리 땡겨서 쓰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얼마를 쓰겠다고 미리 총액을 정해놓고 편성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전부, 산정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특히 한국과 호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한 나라로 꼽으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WHO, 2번 UN, 3번 IMF.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You believe that I've changed your life forever, and you're never gonna find another somebody like me. And you wish you had more than just a lifetime to give back all I've given you, and that's what you believe. But I owe you the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 this loving that time can't take away. And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I know that it's the sweetest debt I ever have to pay. I am amazed when you say it's me you live for.
순삭에 이어 캐리 앤 론이 부른 I owe you 들으셨는데요. 뭘 비쳤다라는 뜻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코너 속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뉴스의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정주식의 뉴스 이면. 온라인 미디어 직설 정주식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코너 소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위원이니까요. 비상대책위원이니까. 네, 오늘 준비한 얘기 어떤 내용이신지 아마 저처럼 좀 헤매신 분들 얘기를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에 좀 헤맨 게 있었는데 이 방송에서 제가 코로나19를 코로나119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랑 하실 때 그러셨나요? 아니요, 다른 비대위원장님하고 할 때 그랬는데 시청자분들께 사과드리고요. 저도 반성하면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록색 포털 검색창에 안철수라는 이름을 넣으니까 연관 검색어가요. 코로나 20이 제일 앞에 뜨더라고요. 코로나 20은 뭐예요? 19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20은 뭐예요? 3월부터 포털 인물 검색에서 이제 연관 검색어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제 좀 한 달만 참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정치인들의 방명록 순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안철수 지금 준비위원장이신가요? 이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방명록 쓰다 실수하는 경우들은 많이 나와요. 맞아요. 왜 그러실까요? 일단 그 방명록 정치인들이 많은 행사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유력한 정치인의 경우는 방명록을 쓸 때 뒤에 이제 수십 대의 카메라가 따라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자 한자 쓰시면서 좀 긴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카메라 셀을 많이 받아도 여전히 긴장할까요? 이게 특히나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유독 그 방명록 관련한 구설에 많이 오르시는 분인데 그러신 것 같아요. 조금. 어제도 현충원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하셨는데 코로나19를 코로나20으로 잘못 표기하셨죠. 그래서 틀린 걸 확인하고 바로 코로나19로 정정해서 작성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온 국민이 코로나19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이 소식이 커뮤니티와 SNS에 빠르게 퍼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사소한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정치인들의 방명록 실수가 그 정치인의 캐릭터나 당시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엉뚱한 오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지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코로나1919 하는데 왜 이분은 이걸 틀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철수 대표가 지난달에도 현충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이날은 대한민국에서 국자를 굴로 잘못 적었다가 고쳐 쓰셨고요. 그 사진 저 봤습니다. 저도. 예. 또 굳건 희를 굳건 이라고 잘못 적기도 했습니다. 이 현충원 가실 때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좀 현충원 트라우마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2016년에는요. 국민의당 창당 무렵이었는데 봉하마을을 찾아서 대통령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깊이 새겨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적었는데 깊이를 희로 잘못 썼어요. 맞춤법을 틀리셨구나. 그렇습니다. 이 글귀는 사실 다른 분이 썼다고 알려지긴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이름만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찌됐든 오기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맞춤법 논란에 시달리기도 하셨고요. 또 2012년에는 원주의 한 신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꿉니다라고 방명록에 썼다가 미음만 두 번을 썼죠. 예. 비읍을 미음으로 잘못 쓰신 건데 이때도 옆에서 이제 대변인이 잘못 쓰셨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고쳐 쓰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실수도 자꾸 반복되면 더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은근히 방명록 앞에 서면 작아지실 것 같아요. 계속.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명록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 방명록 작성을 보이콧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제로 안 대표가 정치 신인 시절에 방명록 공포증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2012년에 한 행사에서 정치인 되고 나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가는 곳마다 방명록이 있더라. 글씨를 내가 굉장히 잘 못 쓰는 편이라서 컴퓨터를 일찍 배웠다 이러면서 이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컴퓨터로도 맞춤법은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오히려 그게 근데 컴퓨터는 이 문서 그 프로그램 쓰면 맞춤법을 자동으로 잡아주잖아요. 그런 또 이점이 있군요. 그걸 그래서 만드셨나? 직접. 예, 또 다른 분들 살펴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작년 광복절날 임시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글귀를 남겼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글씨가
대일민국처럼 보인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뭐 당연히 나경원 대표가 일부러 그렇게 적으셨을 리는 그냥 없을 텐데 흘려 쓰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논란이 벌어졌나 보면 나경원 대표에게 계속 제기돼 왔던 일본 관련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일종의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백악관 방명록에 서명을 하면서 대한미국이라고 잘못 쓰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획을 하나 빼먹고 쓰신 건데, 근데 당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전략적 오기다 이런 뭐 꿈보다 해본 같은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합쳐놓은 거다. 예, 맞습니다. 해석 좋네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제대로 썼는데 상대당 지지자들이 포토샵으로 그걸 조작해서 언론이 그걸 확인 없이 보도한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가 청와대가 대통령이 실수한 것이 맞다라고 확인을 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고요. 또 이낙연 전 총리는 2018년 베트남 호치민 주석궁을 방문해서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썼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를 주석님이라고 쓴 부분만 부각을 해서 공유를 하면서 이거 마치 김정은을 찬양한 글이 아니냐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악의적이었죠. 그렇죠. 이건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8년 현충원 방명록에 이제 바치겠습니다를 바치겠읍니다라고 잘못 표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맞습니다. 예전에 그게 맞는 표기였는데 이게 1989년에 씁니다로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은 이 실수가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읍니다라는 글씨를 쓰시기도 했어요. 연세 많은 분들 중에는 아직도 그 읍니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맞춤법을 틀리면 안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아니라 다 사소한 것들인데 그만큼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가겠네요. 지금까지 정주식의 뉴스이면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